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318페이지예요. 네, 318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우리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면 세 가지가 사업이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하고 그리고 정비 사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정비 사업을 결정할 때는 그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을 결정을 해요. 하는데 그 정비 사업의 방법이라든지 정비 사업 시행자, 이런 정비 사업 절차 이런 것을 이제 국토계획부로 규정하면은 이제 법이 방대해지니까 별도로 이제 법률을 하나 만들어서 정비사업 관련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죠. 그것이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도시개발법하고 마찬가지로 6문제 출제됩니다. 6문제 출제되는데 3문제는 쉬워요. 3문제는 쉽고 2문제는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또 1문제는 안 배웠거나 또 공부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운 거 3개는 잡아야 되겠죠. 반드시 잡아야 되죠. 그러면은 합격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1문제나 2문제를 추가하면은 안정적으로 가져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일단은 이 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 정의, 용어 정의 파트를 먼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이제 용어 정의에서 정비법은 1문제가 거의 매년 출제가 돼요. 매년 출제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파트로 보면 되고요. 반드시 출제되면 1문제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교재 319페이지 봐요. 교재 319페이지 보시면은 용어 해설이 나와 있고요. 2번째 정비 사업 찾으셨습니까? 그 정비 사업은 발표하세요. 발표하고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정비법상 정비 사업이 몇 개가 있어요? 3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정비 사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정비 사업을 결정할 때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책을 입안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정비 사업이라 하면 법상 몇 개죠? 3개.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정비 사업이라고 한다. 일단 이거부터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개념이 몇 가지가 있죠?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그래서 교재에 있는 그대로니까, 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듣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제 2가지인데, 2017년도에 이제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2번째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2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지로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상상해봐요.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지로 거주하니까 완전 달동네예요. 밑에 달동네라고 적어도 괜찮아요.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지로 거주하는 지역 밑에다가 달동네, 또 졸다가 별동네 적으면 안 돼. 달동네. 자, 완전 달동네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동네에는 밑줄 그십시오. 정비 기반 시대의 극희락이 우리는 외워야 돼요. 정비 기반 시설이 극희락합니다. 정비 기반 시설 극희락. 그러면은 잠깐만요. 자, 여기서 이제 정비 기반 시설 뭐죠?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 녹지, 학교 등 정비 기반 이런 도시 기반 시설이 보통 열악한 동네가 아니고 극히 열악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상하셔야 되냐 하면은 도로와 같은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는 것은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다고 봐야 돼요. 골목길이에요, 골목길. 상상이 되죠? 그 동네에는 자동차가 주행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없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좁은 골목길이 있는 동네라고 상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주차장 없죠.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완전 달동네지.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락을 외워야 되죠. 극히락하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는 다 미칠 거예요.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보통 밀집되어 있습니까?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습니까?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이니까 밑에 적으십시오. 판자촌이나 천막촌 정도예요. 판자촌이나 천막촌 정도가 되는 거죠.
그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을 그치면서 서울에 그 뭐 성북동이라든지 봉천동 이런 달동네 철거 사업이 대규모로 막 진행됐었죠. 이런 지역이 법적으로 따지면은 무슨 사업입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지를 구조한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혈락하고 노후 불량 구조로 판정된 구조에 가도하게 밀집된 이 달동네 지역에서 그 다음에 미축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죠. 밑에 적으십시오. 목적.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되어 있죠. 개선을 동그라미 하세요. 교재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여러분, 개선이라는 것은 더 좋은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거잖아요. 국가적 의미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하고 완전 달라요. 적으십시오. 철거 방식, 철거를 의미합니다. 철거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달동네 지역에서 이제 재규모 철거 사업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무슨 사업입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 기반 시설 극혈락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그 지역의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그 판잣집을 전부 철거하고 전면적으로 이제 개선해 가면은 무슨 사업이 되는 거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렇게 보십시오. 아셨죠? 네. 자, 하나의 개념이 됐습니다. 달동네 철거 사업은 무슨 사업이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2017년도에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 법 개정으로 이제 미줄 보십시오. 단독주택, 다시대주택이 밀집된 지역 미줄고요. 단독주택, 다시대주택이 밀집된 지역. 이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단독주택, 다시대주택이 밀집됐다는 것은 그 동네는 기반시설이 보통 양호합니까? 열악합니까? 이런 단독주택, 다시대주택 밀집 지역은 대개 이제 계획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된 지역은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건물이 늘어나면서 골목길이 도로가 따라서 생긴 거예요. 그럼 도로가 똑바로입니까? 삐뚤입니까? 삐뚤 수 있고 좁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 이제 단독주택, 다시주택 밀집된 지역에 건물이 노후화되고 그 동네는 기반시 열악하면은 이 동네는 옛날에 재개발 대상이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재개발은 보존 방식이었습니까? 전면 철거됩니까? 재개발 구역은 전면 기존 건축을 철거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져 왔죠. 철거 방식으로. 근데 이제 끊임없이 서울의 주변을 재개발하면서 단독주택, 다시대주택 밀집 지역은 중산층 거주지역입니까? 서민층 거주지역입니까? 서민층 거주지역이 철거, 파괴가 된 거죠. 파괴되고 거기다가 이제 단독주택, 다시대주택 철거하고 재개발하고 나면은 아파트 지어버리잖아. 그럼 서민층 거주지역입니까? 중산층이 입주합니까? 중산층이 입주하니까 서민층, 거기에 거주하던 그 원주민들은 항상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외곽으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철거되면은 외곽으로 쫓겨나고 또 이삿짐 풀고 3, 40년 살고 있으면 또 재개발하잖아. 철거되면은 또 쫓겨나고 나중에 인천까지 밀려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면 철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용산 철거민 사건 기억합니까? 옛날에 그 용산역 주변 지역에 재개발할 때 뭐 많이 오래되진 않아서 한 10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그때 그 철거민하고 경찰들하고 뭐 이렇게 대치하고 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그 뭐 하얀병 날아들고 여기서 뭐 경찰관들, 철거민들이 희생되는 걸 우리가 뉴스로 국민들이 다 본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서민층 거주지역이 파괴되고 그들을 외곽으로 쫓아버리면은 그들도 저항하잖아. 그래서 이제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니까 이제 단독주택, 다시주택에 밀집된 서민층 거주지역도 소중하니까 그들의 주거환경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해가자. 그래서 보존 방식으로 하는 정비 사업이 최초로 2017년도에 이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도입됩니다. 그게 이거예요. 이제 배경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단독주택, 다시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그 동네의 열악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해주고 그리고 미칠 거예요.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까? 보존합니까? 보존 동그라미. 보존이 핵심. 주관경을 보존하면서 그리고 줄 것이죠.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할 것을 밑에 적으십시오. 목적으로 하는 것도 주관경 개선 사업이 된 거죠. 그래서 자, 두 가지 개념 한번 보십시오. 그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는 집단지를 거주하는 달동네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 사업은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 앞으로 단독주택, 다시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관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 그래서 주관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과 달동네 지역에서 시행하는 철거 방식과 단독주택, 다시대주택 밀집 지역에서 하는 보존 방식 두 가지 주관경 개선 사업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현재 정비법상 유일하게 단독주택, 다시대주택 밀집 지역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 그런가요? 이 동네에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단독주택, 다시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축물은 전면적으로 철거되지 않고요. 원칙적으로 보존해요. 보존하면서 그 동네에 열악한 정비 기반 시설, 도로 만들어주고, 공공주차장 만들어주고, 도서관 지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단독주택, 다시대주택 밀집 지역도 원칙적으로 보존하면서 기반시설이 새로 확충되고, 공동이용시설이 새로 확충되니까 주민생활의 편의가 훨씬 증진될 수 있잖아요. 대신에 이제 그 지역의 노후화된 건물은 그냥 둡니까?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차츰 개선해 가자는 거죠. 그러면은 온 동네 전부가 재개발되면서 전부 철거하고 거기에 서민층, 원주민이 쫓겨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안들을 이제 여당과 여당이 합의해서 2017년 통과시킨 것은 국민의 박수를 받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화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입법 취지 등을 설명듣고 나니까 훨씬 읽어보기가 좀 편해졌죠. 예. 달동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관경 사업은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 단독주택, 다시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관경 사업은 보존 방식. 이게 핵심인 거예요. 네. 자, 주관경 사업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재개발 사업 같이 볼까요? 네, 재개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재개발 사업 있죠? 이 재개발 사업도 2017년도에 정비법 개정되면서 재개발 개념도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개념이 됐는데,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재개발은 밑줄 그십시오. 정비 기반 시 열악하고 줄 것이죠. 정비 기반 시 열악. 아까 주관경 개선 사업 대상은 정비 기반 시에 극혈하게 했죠. 여기는 극혈가 빠지고 그냥 노후 불량 건축물로 정비 기반 시에 보통 그냥 열악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줄 것이죠.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명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습니까? 밀집입니까? 밀집. 그래서 아까 주관경 개선 대상보다는 열악한 정도가 조금 낮다는 거죠. 그죠? 정비 기반 시 열악하고, 그리고 노후 불량 밀집한 지역에서 다 밑줄 긋습니다. 주관경 개선 밑줄 긋시고, 주관경 개선 밑에 적으십시오. 목적. 주관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재개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도 그 주관경 개선이 목적이니까 개선은 보존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 그래서 이제 현재 정비 기반 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 밀집된 지역은 재개발 대상이고 주관경 개선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현행 재개발 사업은 현행법상 재개발 사업은 보존 방식입니까? 전면 철거 방식입니까? 전면 철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이제 이게 신설됐다고 2017년도에 신설된 개념인데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미칠 거야.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공식적으로 2017년도부터 재개발 대상에 포함이 돼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미칠 것이고, 자,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자, 손 떼시고 줄 긋지 마십시오. 도시 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줄 긋죠. 도시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시 환경 개선을 밑줄 것이고, 밑에다 목적. 여기도 개선이 들어가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이 됩니다. 네. 개선이 들어가니까, 철거 방식 맞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두 가지 모두
정비 기반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시에 밀집된 이제 주택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재개발인데 철거 방식. 상업적, 공업적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재개발 사업. 철거 방식입니까? 보증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 그래서 현행법상 재개발 사업은 전부 둘 모두 전면 철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 첫 번째 재개발은 봐요. 목적이 주거환경 개선이니까 말하지 않았지만 상업지역, 공업지입니까? 주로 주택지입니까? 주로 주택지로서 기반시 열악하고 그 동네 건물이 노후화되면은 재개발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2017년도에 법 개정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재개발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 상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 여러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 진짜 설명이 좀 필요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될 거예요. 한번 봐요. 여러분. 상업지역에서 이루어진 재개발, 여기 서울의 2호선 잠실역이에요. 네, 잠실역입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잠실역이고, 잠실역 사거리예요. 네. 자, 이렇게 내려가면 이제 송파대로 내려갑니다. 송파대로 내려가고, 여러분 그 잠실역 주변에 석촌 호수공원 알죠? 네, 석촌 호수가 있습니다. 석촌 호수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롯데백화점하고 롯데호텔, 그죠? 롯데호텔하고, 그리고 여기는 롯데월드입니다. 롯데월드가 있죠. 네. 지금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롯데월드가 있는 이쪽은 그 강남이 개발되면서 개발되기 때문에 벌써 개발된 지가 40년이 지났어요. 그렇잖아요. 40년 지났다고. 그리고 그 롯데월드 건너편에 제2롯데월드가 이제 개장을 한 지도 벌써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니까 이 롯데월드, 롯데호텔, 롯데백화점이 그 잠실역 주변 지역의 상권의 중심이었는데 그 중심이 제2롯데월드 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상권이 급속도로 이전하고 있어요. 제2롯데월드 쪽으로. 그러면은 개발된 지 40년 지난 이 지역은 상대적으로 도시 기능이 떨어지고 상권이 많이 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한 20년 이내에 롯데가 이 지역을 재개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는 주택지입니까? 상업지입니까? 상업지이잖아. 제2롯데월드적으로 상권이 옮겨갔다는 것은 이 지역의 그 도시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상권 활성화가 앞으로 필요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상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재개발 사업이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강북 쪽에는 개발된 지 50년, 60년 된 도심이나 부도심권이 많이 있잖아. 이런 지역은 앞으로 상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강북 쪽이나 강남 쪽에 노후화된 부도심권을 상권 활성화,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앞으로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2017년 법안이 또 국회를 통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업지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울산에 가면은 현대자동차, 울산광역시 동구에 가면은 현대중공업도 있고 현대미포조선이 있고, 현대중공업은 세계적인 조선소죠. 조선소이죠. 현대미포조선도 조선이죠. 그리고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잖아요.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은 뭐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대충 뭐 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정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현대자동차는 요즘에 이제 주가도 많이 주목을 좀 받았었잖아요. 애플하고 이제 앞으로 그죠? 미래천재, 자율주행 자동차 협력관계 때문에 주가도 최근 올랐다가 협력관계가 무산대를 떠나면서 또 주가도 떨어지고 뭐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한번 봐요. 지금 현대자동차 공장에 생산된 자동차는 전기차가 중심입니까? 전기수소차가 중심입니까? 주류는 내연기관입니까? 주류는 아직까지 휘발유나 디젤 엔진을 생산한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류예요. 근데 다듬고 10년 내에 자동차 신차 판매의 주류는 전기나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로 옮겨갑니다, 지금은. 10년 내에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 10년 이후에 휘발유차나 디젤차는 신차가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장은 문 닫아야 됩니까? 공장 재개발이 필요합니까? 전기 수소차나 미래차 중심으로 공장 재개발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이게 공업지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미래 우리 먹거리와 산업구조 개편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강북권의 부도심권의 노후화된 것을 재개발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상업지역, 잠실역 사거리, 공업지역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자, 이런 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하여 앞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목적을 주환경 개선하면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게 되지. 그리고 정비 기반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아까 주택지를 전제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주환경 개선이 목적이 되어야 되지. 여기다가 도시환경 개선이라고 해도 틀린다 이 말이에요. 이 설명을 안 듣고 문장을 외우면은 외워도 정답 찾으려 하면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자, 한참 동안 재개발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죠. 재건축은 뭐, 우리가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개념이에요. 재건축이 뭐냐면은, 밑줄 그십시오. 정비기반시설 양호실 거예요. 정비기반시설 양호. 정비기반시설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동네에는 줄 것이십시오. 노후 불량 근적으로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입니까? 공동주택 밀집 지역입니까? 공동주택 밀집 지역이에요. 이게 2017년도에 이 부분이 개정된 거야. 공동주택 밀집 지역이 아니고 2017년도까지는 건축물,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은 재건축 대상이었거든요. 그럼 여기 공동주택이 아니고 건축물이었을 때 2017년 이전에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도 포함되잖아. 그래서 기반시설 양호하고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단독주택 밀집 지역도 2017년 이전, 법 개정 이전에는 법적으로 재건축이었다고. 근데 지금은 노후 불량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만 재건축 대상이니까 지금은 법 개정 이후에는 단독주택은 기반시설 양호한 지역에 있더라도 법상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시험에 이렇게 나오잖아. 정비 기반시설 양호한데 노후 불량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재건축이다. 오, 몇 개 있습니까? X. 건축물 밀집 지역은 틀려요. 단독주택도 포함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공동주택 밀집 지역, 정확하게 이런 단어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주택 밑에다가 적어두는 게 좋죠. 아니야. 무엇이 아니죠? 건축물이 아니야. 적어둬야 되죠. 이런 것은 제가 필기하지 마세요라고 해도 필기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그죠? 이 키포인트가 되니까. 앞으로 재건축은 어디서 하죠? 정비개발이 양호합니까? 열악합니까? 양호한데 그 지역에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라면은 재개발 대상입니까? 재건축입니까?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겁니다. 목적은 재건축이니까 당연히 도시환경 개선입니까? 주거환경 개선입니까?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 되는 거죠. 그 정비사업 3개의 개념을 용어 정의를 30분 설명했죠. 이 정도 설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게 암기도 되고 기억이 오래 가요. 정답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이니까 용어 정의를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고 3월달 되면은 그냥 대강 읽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 버린다고. 한 10분 하면은 지나가 버려요. 30분 설명했던 것을.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교재 322페이지 이제 여러분 교재 322페이지 보면은 노후 불량 건축물 있죠? 322페이지 322 노후 불량 건축물은 참고만 해요. 참고라고 적어놔요. 나중에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네, 참고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4번의 정비 기반 시설의 종류하고 5번의 공동 이용시설을 묶어서 비교 암기. 정비 기반 시설의 종류하고 공동 이용시설의 종류를 구분해야 돼요. 종류를 이제 비교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은 문제풀이 할 때 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 다음에 9번도 이럽니다. 9번. 9번이 뭐죠? 토지등 소유자는 별표 2개 할까요? 너무 중요합니다. 토지등 소유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자,
용어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정비사업 개념 3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중요하죠. 네, 토지 등 소유자가 중요한데, 토지 등 소유자. 맞을까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나중에 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이 됩니다.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돼요. 조합원이 되죠.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 할 때는 조합원이 되어야 나중에 뭘 받을 수 있죠? 재개발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하는 목적, 재건축 단지에 투자를 하는 목적이 뭐죠? 결국은 조합원이 되고 아파트 뭘 받는 겁니까? 입주권을 받아야 일반 분양가보다 입주권을 가진 조합원 분양가가 낮잖아. 그러면은 일반 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 낮으니까 그 캡만큼 조합원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주권을 받으려면 무엇이 되어야 되죠? 조합원. 조합원이 되려면은 법이 정한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범위가 똑같습니다. 이런 교재 보세요. 교재.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그라미 1번이죠. 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밑줄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줄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라 하면 누구죠?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 동그라미 하십시오. 토지 소유자. 토지 동그라미. 건축물 동그라미 하십시오. 건축물 동그라미 소유자 줄 것이고, 그래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두 개 했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네, 그 지상권자 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 하면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권이 있거나 건축물 소유권이 있거나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이 없어도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나중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공공개발하니까 조합이 없고, 재개발 사업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이 설립돼. 그때 재개발 조합의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재개발할 때 법적으로 조합이 되려면은 그 재개발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3가지 중 한 개가 있어야 되죠. 첫 번째 뭐죠? 토지 소유권이 있거나 건축물 소유권이 있거나 지상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진짜 이 업종을 떠날 때까지 잊어버리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재건축 봅니다. 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 미칠 것이고, 동그라미 2번이죠. 재건축 사업의 경우 미칠 것이고요. 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자, 미칠 것이에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를 밑줄 쭉 꺼세요. 끊지 말고.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건축물 및 그가 뭐죠? 앞에 건축물이잖아. 그러니까 재건축할 때 토지 등 소유자 되려면은 그 정비구역 안에, 재건축 단지 안에 건축물, 아파트도 있고, 그 건축물 보통 아파트잖아요. 그 아파트의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할 때는 건축물만 소유했거나 토지만 소유한 자는 토지 등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고 재건축 조합의 조합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건축 조합의 조합이 되려면은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아파트도 있고 그 아파트에 대지 지분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요. 이 재건축할 때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 소유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면은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면은 재건축 조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토지 주택공사 등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 주택공사 등. 이것은 지나갈 때마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읽어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비법상 토지주택공사 등은 누구죠? 미칠 것이십시오. 한국토지주택공사 미칠 것이십시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개법상 설립된 지방공사 미칠 것입니다.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합하여 뭐라고 하죠? 토지주택공사 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택공사를 뭐라고 합니까? 주공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그냥.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주공등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비법에서 주공등은 누구죠? 한국토지공사와 지방공사를 말한다. 주택공사 등, 주공등 그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정관등 봅니다. 정관등 찾으셨습니까? 323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323페이지 정관등 하면 동그라미 1번에 제일 끝에 정관 줄 거예요. 동그라미 2번 제일 끝에 규약 줄 거예요. 규약.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제일 끝에 시행규정. 그렇게 해서 정관등 하면 몇 개죠? 3개예요. 정관등 하면 정관, 규약, 시행규정. 이 3개를 합하여 정관등이라고 하는데 동그라미 3번에 별표예요. 동그라미 3번에 별표하시고 꼭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자, 세종특별자치 것이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몇 개죠? 5개. 특별자치시장, 특시, 특별자치도지사, 특도,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 5개를 가로내 봅니다. 이하 무엇이라고 한다? 시장, 군수 등. 그래서 우리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도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정비사업 절차는 시장, 군수 등이 사업 절차를 주도해요. 그러면 이때 시장, 군수 등에는 특별시광역시는 구청장이잖아요. 구청장이죠? 구청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주도해요. 정비사업 절차 누가 주도하죠? 시장, 군수 등. 그래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이런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이제 시장, 군수 등 관할 구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주도합니다. 주도. 아, 진짜 중요한 개념이죠. 정비 사업 절차 누가 주도하죠? 시장, 군수 등. 시장, 군수 등 하면 몇 개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5개.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진짜 중요해요. 이 정도 기본이 되어야 이제 정비법이 규정한 정비 사업 절차에 따라서 이제 관련 제도들을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정비법이 규정한 정비 사업 절차에 따라서 관련 제도들을 공부할 때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25페이지죠? 교재 325페이지 펼쳐놓고요. 앞을 보세요. 325페이지 펼쳐두시고 앞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개략적으로 정비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재개발 재건축 과정을 적어놨죠. 이 절차를 일부러 암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수업을 이제 반복해서 좀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떠오르게 돼서 반복을 많이 하신 분은 별도로 순서를 필요하고 암기를 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제일 먼저 한번 봐요. 재개발 재건축의 첫 걸음은 뭐죠? 기본계획이죠. 정비 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이 법에서는 줄여서 그냥 기본계획이라고 그래요. 기본계획의 정식 명칭이 뭐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의미합니다. 기본계획. 자, 기본계획이 이 재개발 재건축의 첫 걸음이고요. 자, 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 예정 계획들, 정비계획 수립 시기에 도래하면은 기본계획에 맞도록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위반해요. 이것을 첨부해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하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도시를 하게 되죠. 여기가 재개발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이다. 이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사업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이다. 라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비구역의 장소가 결정되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장소가 정해지면은 그 다음에 누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해야 될지 사업 시행자를 결정합니다. 근데 시행자의 10중 8구가 조합이에요. 조합. 재건축은 누가 하죠? 서울시에서 합니까? 강남구청장이 합니까? 재건축 조합이 합니까? 재건축 조합이 하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누가 하죠? 조합.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원칙적으로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이 단독 시행하게 되고 이 조합이 곧 정비 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가 됩니다. 그러면은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은 사업 시행자 지정, 즉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을 만들어야 되잖아. 만들려면은 무엇을 구성하느냐면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오늘 배울 겁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목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인 곳이 되면은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만들어요. 그 조합이 곧 뭐가 되는 거죠? 정비사업에 시행돼야 된다고. 그러면은 조합은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면 조합은 사업 시행자로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요. 그래서 조합이 작성한 사업 시행계획으로 사업을 해도 좋은지 인가를 받습니다. 그 인가가 고시되면은 조합이 만든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이나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인가가 고시되면은 그 사업 시행 인가가 고시된 날로부터 120일 내에 분양 공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공고되면은 분양 신청 기간 등이 이제 공고되겠죠. 공고되면은 이제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분양을 신청해야 돼요. 그 분양 신청된 현황을 기준으로 분양 처분 계획이 작성되는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관리 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리 처분을 작성해서 인가 고시되면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공사에 착수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 관리 처분 계획까지가 정비 사업 절차의 핵심이 된다고. 네. 그러면은 자 이제 하나씩 정비 기본 계획부터 차례차례 하나씩 배워 나갈 거예요. 정비 기본 계획이 무엇인지, 정비 기본 계획은 몇 년 나뉘어 수립하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지, 정비 기본 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하는 행정 계획인지 등을 지금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자, 아무튼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 기본 계획부터 이제 정비 사업 절차를 하나씩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게요. 자, 325페이지 교재는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비 기본 계획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비 기본 계획을 누가 수립하는지, 정비 기본 계획은 어떤 경우에는 수립을 아니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비 기본 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하는지, 타당성 검토 등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되죠? 자, 여러분 교재 325페이지 같이 볼까요? 자, 정비 기본 계획 수립 2번에 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 2번은 타이틀에 별표를 하나 해두시고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정비 기본 계획을 조금 판서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순서를. 자, 정비 사업의 절차, 정비 사업 절차. 제일 먼저 정비 기본 계획 수립으로 정비 사업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조금 전에 보셨잖아. 정비 계획이 위반되죠. 정비 계획의 위반. 정비 계획이 위반되면은 그 다음에 뭐 하죠?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고시. 정비구역 지정고시 되면은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시행자의 10중 8구가 누구죠? 조합이니까 이제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으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의 정관을 만들어서 조합 설립을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인가가 고시되면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을 등기합니다. 이 등기를 마침으로써 법적으로 이제 조합이 성립해요. 재개발 조합이나 재건축 조합이 성립하게 됩니다. 재개발 조합과 재건축 조합이 성립하게 되죠. 자, 조합은 이제 정비 사업 시행자가 되는 거죠. 정비 사업 시행자로서 무엇을 작성해야 되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합니다. 사업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고시하는 절차가 있게 되죠. 사업 시행 인가 고시. 사업 시행 인가 고시되면은 이제 분양 공고납니다. 그날부터 120일 이내에 분양 공고하고, 그리고 이제 분양 공고를 보고 이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중에서 이제 분양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게 되죠. 분양 신청 이렇게 지금 나갈 거예요.
네, 일단 여기까지 절차들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해갈 거예요. 제일 먼저, 자, 도시 및 주거환경 계획상 정비 기본 계획이 무엇일까? 정비 기본 계획은, 자, 오늘 그냥 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수업을 할게요. 네. 뭐, 대림동 재개발을 진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상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영등포 서울특별시 하기 전에, 이제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제 정비 사업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기본계획이 무엇인지부터 배울게요. 자, 서울시 정비 기본계획은, 자, 대도시 지역,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 정비 기본계획이란 대도시 지역의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수립해요. 대도시 지역에서의 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10년 단위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다 외워놔야 되죠.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그때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대도시가 무엇인지 진짜 아셔야 되거든요. 자, 하나씩 해봅시다. 정비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대도시는, 자, 시작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시는 어디죠?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도,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그렇게 돼요. 그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잖아. 이 마지막에 있는 이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도시들이잖아. 경기도 평택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도시,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여기 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될 이때시, 이 시는 얼마죠?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구가 5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인 경우에는 이제 관할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도시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인구 5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는 의무 수립입니까? 임의적 수립입니까? 임의적 수립이 되는 거고, 인구 50만 이상이 되는 서울특별시까지 모든 도시는 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은 이제 끊임없이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따라서 또 정부가 5년마다 한 번씩 바뀔 수 있으니까 정부에 따라서 이렇게 부동산 정책은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수립하지만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정비기본계획 수정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교재 325페이지 보면 1번에 뭐죠? 의무적 수립. 의무적 수립은 대도시, 인구 50만 이상인 대도시는 의무적 수립 아닙니까? 특별시까지? 그래서 밑줄 쭉 그십시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시장. 제일 마지막에 시장은 동그라미하고 인구 얼마? 50만 이상이잖아요. 이 대도시의 시장들은 관할 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몇 년 단위? 10년 단위로 수립을 하는데 내려와요. 임의적 수립 내려옵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는 인구 얼마죠? 50만 미만. 그러니까 도지사가 인구 50만 미만인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도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까 의무 수립입니까? 임의적 수립입니까? 임의적 수립.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교재에 조문으로 다 나와 있죠. 그러면 이 판서대로 시험이 나올까요? 조문대로 나올까요? 조문대로. 그래서 교재를 많이 읽는 게 제일 좋죠. 네. 항상 시험 치고 나면은 어떤 요약집이나 잘 만든 특강 자료보다 기본서를 많이 읽으신 분이 늘 유리했다는 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좋은 특강 자료는 수험생에게 달콤함을 줄 뿐이지 시험지를 받으면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러시고 기본계획 내용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할까요? 기본계획은 다음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이에요. 일단은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에서 서울시에서는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건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1번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합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토교육부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배웠죠. 도시군 기본계획은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합니까?
도시와 군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합니까?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법 시간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정비 기본계획이나 그리고 나중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있어요.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전부 뭘 제시합니까? 방향을 제시합니다. 방향만 제시합니다. 방향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비 기본계획은 무엇을 내용을 할까?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한데 325페이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책자 넘겨봐요. 넘겨보시면은 326페이지에 9번 보세요. 9번에 보면 동그라미 9번에 줄 거죠. 앞으로 지정해야 될 정비구역,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구역이니까 정비예정구역이라고 그래. 밑줄 거죠. 정비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정합니다. 정비예정구역,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내용을 하는 계획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내용을 한다고 했는데 가슴이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잠깐만요. 서울에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하겠다고 장기적으로 계획된 곳이 한 대략적으로 몇 곳 될까요? 많을 때는 230, 40곳 됐어요. 10년 내에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하겠다고 계획이 된 곳이 230, 40곳 됐다고, 많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 사업성이 없거나 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수많은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됐거나 포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150여 곳 내배될 거예요. 정확하지도 않고 크게 틀리진 않아요. 수시로 바뀌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10년 내에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하겠다고 계획이 된 곳이, 장기적으로 계획된 곳이 한 150여 곳 된다면은 그 150여 곳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에서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으로 정비구역을 지정합니까? 예정구역 지정합니까? 예정구역.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정하는 계획이 기본계획이에요. 그러면 쉽게 하기위해서 앞으로 서울에서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그 첫걸음은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으로 그 동네에 정비 예정구역이 지정돼야 돼. 이게 재개발 재건축의 첫걸음이에요. 평택도 인구 50만 이상이죠? 인구 50만 넘잖아요. 그럼 정비기본계획 의무적으로 평택시에서 수립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 재건축을 10년 내에 하려면은 그 첫걸음은 평택시 정비기본계획으로 일단은 무엇이 지정돼야 됩니까? 예정구역 지정하는 게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첫걸음이에요. 그러면 지금 평택시 정비기본계획으로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아파트는 천재지변 등에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은 10년 내에 재건축할 계획은 시에서 없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정구역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서울에 10년 내에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곳이 제가 156원 내배된다는 것은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으로 예정구역으로 계략적으로 범위가 계획된 곳이 156곳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럼 서울에 150곳의 예정구역이 있으면은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을 언제 수립할 건지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예정구역별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서울시 기본계획으로. 예를 들면은 여기가 영등포 대림동,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재개발구역이 10년 내에 재개발하려면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예정구역 지정하고 이 대림동 정비예정구역은 언제 정비계획을 위반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다니까. 그러면은 2021년 5월에 정비계획을 위반할 거야.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강남의 모 재건축 단지는 2021년 7월에 정비계획을 위반할 거라고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56곳의 예정구역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동일합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다르겠죠. 그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서 순서를 정하여 10년 동안 단계별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정비기본계획이 돼요. 그래서 10번 한번 봐요. 10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10번 326페이지 아까 9번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줄 거죠? 그 밑에 동그라미 10번 단계별이 뭐죠? 순서를 정하여 10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순서를 정하여 단계별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은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가 포함된 단계별 사업 추진. 단계별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 밀도,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 계획이라든지 실거점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을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중에서 제가 체크해드리는 건 5개 될 겁니다. 5개는 좀 대략적으로 이해도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이 왜 필요하냐면은 여러분 10년 동안 150명에서 여기저기서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은 그 철거되는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들을 위한 장기적인 주거 대책을 서울시 기본계획으로 준비를 해둔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네. 자, 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잠시 쉬었다가 계속 연결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네.